더 소름이었던 건 그렇게 가만히 서서 마치 인터폰을 제가 있는 걸 안다는 듯이 빤히 쳐다보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치티브. 자, 유하. 오늘 해볼 컨텐츠는 치치의 다락방, 바로 보이는 라디오 컨텐츠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그 사연과 신청곡을 들으면서 방송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선물은 뭐냐고요? 저의 사랑? 포기하겠는데. 쓰레기를 버리네. 야, 뭘 쓰레기야 그게.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하루님이 보내주셨고요. 저는 친구들끼리 여행 갔던 이야기를 풀려고 해요. 작년 1월 1박 2일로 부산에 여행을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이서 여행을 갔었는데 각각 이름을 하루, 인프피, 엔팁, 에팁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부산 숙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희는 야시장에서 음식을 사서 숙소에 도착했고 음식 포장을 까던 중이었습니다. 음식을 까던 중에 저는 부모님께 숙소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드리려고 화장실 문 앞에서 통화를 걸었어요. 제일 구석이었거든요. 핸드폰 건너편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고 통화를 진행했죠. 숙소가 좋은지, 밥은 먹었는지 그냥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통화를 하던 모습을 보았는지 다들 연락을 드릴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나오는데 애들 앞에서 창피해서 아이유님의 조언대로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흐르지 못하게 또 살짝 웃었죠. 하지만 그건 안 되더라고요. 더 울어져요. 아무튼 어떻게든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엔팁 친구가 갑자기 야, 하루 울어? 라고 하더니 다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인프피는 웃겨서 웃고 엔팁이랑 에팁이 갑자기 오더니 우냐고 하던데 저는 창피해서 그냥 펑펑 울어버렸어요. 어머니는 어이없어서 웃으시고 저는 울고 친구들도 웃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눈물 젖은 통화를 끝내고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 애들이 통화 중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안 우는 애들인데 오늘은 유난히 제 감성에 젖었는지 에팁 친구 빼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너네들은 왜 울어? 아니 왜 우냐고 하고 웃었고 안 울었던 에팁 친구는 야, 나 빼고 다 우네.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저는 밥을 먹는데도 눈가가 너무 촉촉하고 갑자기 뿌듯해져서 친구들이랑 첫 여행을 갔는데 그렇게 눈물에 젖어서 저녁도 눈물 때문에 다 식었지만 나름대로 추억이 있고 재미있는 잊을 수 없는 밤이 됐답니다. 약간 수련회 감성이네. 캠프파이어 딱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생각하며 약간 그런 감성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루님이 신청해주신 All I Wanna Do 듣고 가겠습니다. 한여름에 내리는 시원한 달빛처럼 난 네가 필요해. 민 작가님, 이거 다음 사연인데요. 펌펌 좀 해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 셀리유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최애 라디오에도 사연을 안 보내봤는데 치치님 컨텐츠를 위해 보내보네요. 사실 안 뽑히면 그만이지만 말이에요. 20살.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들어갔던 공대에서 금사빠인 저는 한 동기 오빠한테 반하게 됐어요. 얼굴도 훈훈하고 성격도 좋은데다 영어도 잘하던 오빠. 3월 내내 친한 친구들은 다 알 정도로 덕질 아닌 덕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자존감이 높은 편이 아닌 제게 짝사랑은 독이 되었고 하루하루를 고민 상담을 가장한 신세한탄으로 보내기 일쑤였죠. 그래도 착한 제 동기들은 토닥토닥 잘 들어주더라고요. 어찌나 고마웠는지.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볼멘 소리를 늘어놓는 제게 친구가 갑자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널 좋아하는 애도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누가? 아니 도대체 왜? 제 머릿속은 온갖 물음표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 질문 세례를 견디지 못한 친구가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과 동아리 MT에서 신입생끼리 술 취한 상태로 진실 게임을 했는데 동기 중에 한 명이 나한테 관심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저는 그 동기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월 내내 빠져있던 그 오빠에 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털어놓았던 친구거든요.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등하굣길에서 썸인 듯 썸 아닌 썸을 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무슨 자신감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먼저 왜 나한테 사귀자고 안 해? 아마도 CC가 엄청 하고 싶었나봐요. 여중여고의 서러움이었을지도? 아무튼 바로 그 친구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27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제 옆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랍니다. CC하지 말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희 같은 희귀한 케이스도 있다는 것 알아주시길. 신청곡은 정기고 소유의 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설레는 마음을 안고 소유 정기고의 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따라 내 거는 내거 아닌 내거 같은 거. 근데 이게 신청곡이 되게 좀 대박인 게 딱 저희가 1사학번일 때 저 노래가 나왔어요. 그때 봄에 나온 노래가 썸이야. 자, 아무튼 이렇게 달달한 사연 뒤에 조금 오싹한 사연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앵몽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겪었던 제일 소름 돋았던 일화 하나를 써서 보내봅니다. 때는 10여 년 전 제가 초딩 때의 일이었어요. 그날도 평소 주말처럼 부모님은 맞벌이를 나가시고 동생은 밖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어서 집에는 저 혼자 있었죠. 혼자 집에서 러브비트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 도어락을 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 집 비밀번호는 4자리였는데 4자리를 띡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평소에도 종종 일찍 퇴근하시는 부모님이나 동생인 줄 알았죠. 그런데 비밀번호가 맞았다는 경쾌한 음이 아니라 틀렸다는 삐삐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뭐 틀릴 수도 있지 하고 있는데 그 뒤로 더 누르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윗집이나 아랫집에서 잘못 왔나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 윗집 아랫집 도어락은 저희 집이랑 다르게 생겼고 혹시나 술에 취해서 잘못 내렸다면 딱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을 눌러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누군가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소리도 안 들리고 인기척은 느껴지지만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정적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인기척을 숨기고 집안에서 밖을 볼 수 있는 인터폰으로 살포시 현관 앞을 봤는데 어떤 모르는 아저씨가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동에 사시는 분들 얼굴을 거의 아는데 그 아저씨는 모르는 얼굴에다가 모자를 얼굴이 보이는 정도로만 쓰고 계셨고 풍기는 분위기는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키는 180 정도로 보이는 키가 큰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더 소름이었던 건 그렇게 가만히 서서 마치 인터폰을 제가 있는 걸 안다는 듯이 빤히 쳐다보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옆동이나 다른 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리가 있었으면 더 무서웠겠지만 그런 소리도 없었고 그렇게 그 주가 끝나고 저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수다를 떨다가 더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오랫동안 안 바꾸고 있다가 그 일이 있기에 바로 하루 전에 동생이 실수로 친구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그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사실을요. 그 일이 있고부터는 주기적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있답니다. 그때 저희 집 도어락을 풀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현관 앞에서 저희 집을 빤히 쳐다보고 간 그 아저씨는 누굴까요? 그게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신청곡은 비스트의 미스테리 신청합니다. 소름이 쫙 돋았어, 진짜. 아니 근데 왜 그거를 빤히 쳐다보고 가? 보고 있는 거 다 안다는 듯이. 오, 그니까. 자, 그러면은 앵몽님이 신청해주신 비스트의 미스테리 듣고 가겠습니다. You tell me why. You show me why. 너 왜 그러니? 대체 나한테 why? 자, 그러면은 그 소름 돋았던 그 사연에 이어서 마린님의 사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3년도. 영화 숨바꼭질을 아시나요? 영화 숨바꼭질은 남의 집에 몸을 숨기고 사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내 가족과 집을 지키기 위한 두 가장의 숨가쁜 사투를 그린 스릴러 영화입니다. 개봉 당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 해서 이슈가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 초인종 옆에 이상한 표식 같은 걸 남겨놓고 범죄 대상 집을 고른다는 바로 그 사건. 제가 살던 지역이 하필 그 실화의 바탕이 된 곳 중 하나인 인천 원룸 괴담의 인천이었고, 심지어 저 또한 원룸에 혼자 거주 중이었어요. 그 영화를 본 뒤로 괜히 초인종 옆에 표식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외출하고 들어오면 설마 우리 집에도 누가 숨어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문득 들곤 했는데 그냥 잠깐만 생각날 뿐 크게 제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씻고 밥 먹고 TV를 보고 놀다가 슬슬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며 쉬고 있었는데, 제가 잘 때 항상 강아지들을 같이 침대에 올려놓고 자는데 그날따라 2마리 강아지 중 1마리인 쿠키가 침대에서 벗어나서 침대 밑쪽을 자꾸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근데 쿠키가 원래 침대 밑을 좋아하는 강아지라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잠시 후 갑자기 핸드폰 진동 소리 같은 게 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핸드폰은 진동도 아니고 내가 손에 들고 있는데 숨바꼭질 영화가 생각이 나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 좁은 원룸 공간에 숨어있을 곳이라고는 침대 아래밖에 없는데 원룸 옵션에 침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이즈도 퀸 사이즈의 침대였고 밑에 공간이 제법 널찍해서 강아지들이 사고치고 침대 밑으로 숨어버려서 제가 맨날 기어 들어가서 잡아오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침대 밑에 진짜 사람이 숨어있으면 어떡하지? 진동 소리를 못 들은 척, 자는 척을 해야 되나? 지금 당장 강아지들만 챙겨서 집 밖으로 도망쳐야 하나?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웅 하는 진동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그렇게 1분이 지나고 2분, 10분 진동 소리가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 전화 진동이면 1분 정도 지나면 끊겨야 하지 않나? 전화를 계속 받을 때까지 다시 건다고 해도 중간에 다시 거는 그 타이밍에는 진동이 멈춰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침대 밑을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살금살금 침대에서 내려와서 납작 엎드린 다음 침대 밑 공간을 가리고 있는 침대 커버를 살짝 조심스럽게 걷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반쯤 걷어올리고 나니 침대 밑이 보였는데 다행히 사람은 없었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럼 대체 이 진동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걸까?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뭔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서 귀를 방바닥에 바짝 대고 들어보았습니다. 숨죽이고 잘 들어보니까 이게 진동 소리가 아니고 사람이 코를 고는 소리였어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기차와통을 삶아 먹었나 엄청난 코골이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코 고는 소리임을 알게 된 후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쿠키가 자꾸 침대 밑을 킁킁 냄새 맡았던 이유도 알게 되었어요. 침대 밑에 언제 굴러 들어갔는지 강아지 간식 한 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튼 아랫집 코골이 소리에 쫄아서 혼자 이상한 짓 했던 저의 썰입니다. 극적인 효과를 위해 무서운 얘기인 척 해봤어요. 그래서 제 신청곡은 유이스트의 잠꼬대입니다. 이 노래 처음 시작할 때 코 고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유이스트의 잠꼬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노래 끝났어요. 가셔도 돼요. 저 다음 사연 읽어야 되는데? 민 작가님이 먼저 보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애플비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약간 단편 모음집 느낌으로 1번 기가진이 발호 닥쳐. 이건 최근이었어요. 저녁에 부대찌개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공기를 더 퍼왔죠. 그러더니 아버지가
밥 그만 먹어라 하시는데 기가진이가 네? 한 거예요. 너가 왜 대답해? 노래는 복날송 신청합니다. 안돼 말라를 잡아먹지마 난 말라서 먹을 게 없어 오동통 살찐 멍멍이고 기도 끝내주지 포 나를 멍멍이가 최고야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하 곤장을 칠까요? 뽀뽀 10번 형에 처한다. 아, 두 번째 사연 읽겠습니다. 2번 서프라이즈 상자. 그날은 어버이날이었어요. 저녁에 갈비도 먹고 며느리가 선물이라고 상자를 주더라고요. 참 얘도 뭘 이런 걸 했지만 기분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상자를 열었는데 바선생이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다른 의미로 참 놀래서 정말 기억에 남는 선물이었습니다. 신청곡으로는 멜로망스의 선물을 신청하셨고요. (3번) 휴지 목욕. 어릴 때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하던 장미꽃잎을 둥둥 띄워놓은 목욕. 다들 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유딩이던 저도 감명 깊게 보고 하고 싶었지만 집에 꽃잎 따윈 없었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휴지가 있었습니다. 빨간 다라이에 휴지를 뜯어서 그냥 뿌렸어요. 팔팔하던 휴지가 물에 뿌리는 순간 녹대요. 그래도 나는 여주인공인 것 마냥 우아한 손짓으로 몸에 물도 뿌리고 아 좋다 하며 여유로운 휴지 목욕을 즐기고 있었죠. 할머니가 보기 전까지요. 할머니가 제가 하도 안 나오니까 들어오셔서 이것이 무엇이여 하고 등짝을 찰싹 맞고 몸에 달라붙은 휴지를 하나하나 떼면서 제 휴지 목욕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신청곡은 배치기의 눈물 샤워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 가슴에 차고 남아 너에게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한 한탄 속에 울고 있을까요 불도 없는 내 꼴을 알기에 하심도 눈에 보여줘 이거는 그 빡두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이거는 메일에 온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치님, 치즈님들 안녕하세요. 제 사연은 읽어주시든 안 읽어주시든 큰 상관은 없지만 관심은 받고 싶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살짝 친구인 애가 하나 있는데 성격이 좀 더러워요. 와중에 작년에 이 친구가 연락은 되는데 만나주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뭔 사정이 있군 싶었는데 이게 지속되니까 이 새끼가 드디어 날 버렸구나 싶기도 하고 걱정도 되면서 서운한데 빡치면서도 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연말에 얘 유튜브 영상에 조금 우울하단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친구가 자기 마음을 저한테 말해주지 않은 게 섭섭하면서도 제가 그 친구에게 그만한 사람이 못 되어줬다는 게 미안하면서도 살짝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 이해하는 치즈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올해 초에 그 친구와 오랜 만남을 가진 후 지금은 잘 지낸답니다. 가끔 주먹을 날리고 싶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 싸우기도 하고 섭섭해도 하고 야마도 빡빡 돌지만 그래도 또 다시 웃으면서 장난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글을 쓰느라 두서없는데 그래도 제 마음은 잘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알겠냐 치치 새끼야? 꼭 제 사연이 당첨 안 되어도 괜찮지만 소정의 상품은 받고 싶어요. 신청곡은 질풍가도 가보자고!
자, 이렇게 빡두님의 사연까지 읽어봤고요. 어떻게 오늘 라디오 좀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래도 재밌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고 간식 향을 묻혀놓는 거야. 가보자고. 오, 이거. 요거랑 요거. 고생하셨습니다, 작가님. 이제 들어가 보셔도 돼요. 퇴근하세요.